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감동을 나누고 복지문화 체육 도시 조성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국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2021년도에는 복지문화 사업비가 많이 조성이 된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조속한 집행 처리나 행정의 적절한 처리를 위해서 애쓰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네. 저희 전략 목표를 보니까 저 2020년도 2021년 전략 목표가 감동을 나누는 복지, 문화, 체육 도시 조성을 위해서 하겠다. 기본 방향도 있고 정책 사업 목표도 있습니다. 그 전년도와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뭐 복지와 관련해서 뭐 복지문화 체육이 다 이제 마찬가지지만 기존에 있는 부분들만도 잘 유지해서 가면 또 시민들한테 어떤 그 복지 수요라든지 문화 수요를 잘 충족시켜 드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본 예산 책자를 보니까 문화관광과가 조금 비중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예산을 좀 증가를 했어요. 네. 그리고 사회복지과도 전년도에 비해서 좀 더 예산이 좀 많이 증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이 전략 목표나 기본 방향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전략 목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일부는 있는 거로 이제 알고 있고요. 하여튼 그 예산에 맞는 그 감동 양주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뭐 트집을 잡으려고 본 의원이 이렇게 뭐 질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목표 설정에 맞게 예산을 집행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에 집행했을 때는 효과성이 효율성이 나와야 된다. 본 의원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했더니 지금 예산의 성과 계획서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예산이 흐름을 좀 봐야지 되겠다라는 뜻의 자료를 요구했더니 전년도 자료 이렇게 제출을 해주셨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성과 목표나 이런 게 달라진 점이 좀 있으면 줘라. 아니면 뭐 해서 그 좀 중요한 부분만 뭐 프린트를 해서 주시던지 의회를 어떻게 하셨길래 이러한 형태가 나오죠 이게? 네? 이게 뭡니까? 이 책을 그냥 이렇게 찢어서 주셨어요. 전년도 책자를.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타당한 근거와 어떤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귀찮아도 지금 예를 들면 예산의 집행 과정이나 예산의 어떤 이런 거를 보고 그다음에 행감이나 이렇게 할 때는 의원의 권리가 역시 의회의 권리는 자료의 요구를 보고 자료를 보고 뭐를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는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게 어떤 의회의 역할인데 이거는 좀 아니라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자료 제출에 부실한 점이 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뭐 하나를 다 통으로 책자를 이렇게 뜯어서 갖고 온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물론 다 그렇다는 거는 아닙니다. 과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뭐 자료를 제대로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갖고 온 자료도 있어요. 여기에 보면 복지문화국 같은 문화국의 자료를 예전에 처음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네임 태그를 붙여서 이렇게 갖고 온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시간이 없어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거는 좀 수정해 네, 주시고 하여튼 자료 제출에 하여튼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양주시의 사회복지과 그다음에 복지지원과 여성보육과 그다음에 문화체육과 체육과를 통틀어서 양주시가 사무에 위탁을 많이 하더라고요. 위탁을 많이 줬더라고요. 사업을. 네. 맞죠? 그래서 민간 위탁을 준 데가 대체적으로
한 몇 개나 돼요? 인간이 통틀어서 복지문화국에서 그 사업비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위탁을 주는 게 뭐 한 거의 한 20여 넘죠. 20개가 넘죠. 네. 지금 여성 보육과 자료 받은 것만 해도 지금 15개가 넘는데요. 소소한 것까지 치면은 뭐 네네. 한 네. 3, 40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그 위탁 준 자료를 다 보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흐름 정도는 알아야 되겠고 어떤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되는지를 위탁 계획서를 보고 지도 점검 결과도 봤습니다. 그래야지 예산을 집행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보니 지금 그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민간 위탁을 줬을 때 수탁 기관과 위탁 기관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위탁 기관의 역할이나 수탁 기관의 역할은 지금 이게 위탁이라는 거는 사무의 위탁하고 권한의 위탁이 있는데 지금 위탁을 양주시에서 준 거는 사무의 위탁을 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위탁자가 되는 거고 위탁을 받은 데는 수탁자가 되는데 각각의 역할이 다릅니다. 많이 다르거든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네. 위탁 기관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위탁 기관의 역할은 뭐그 해당 그 위탁받은 사업에 대해서 그 우리 양주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 어떤 혜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네네.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게 그 관리 감독을 하시고 집행이 적절하게 됐는지를 잘 살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위탁 기관은 전체의 어떤 그 권한을 주신 게 아니고 사무의 위탁만 주신 거예요. 사무만. 네. 그런데 예산의 흐름을 보니 전체 예산을 툭 떨어뜨리고 사무에 위탁을 하지 않으시고 전체 권한의 위탁까지 다 주신 것 같아요. 본의원이 느끼기에는. 이거 사고 처리는 누가 하겠습니까? 사고 났을 때. 어쨌든 뭐 위탁을 네, 국장님. 그래서 사무에 위탁만 주시는 거예요. 민간 위탁을 줬을 때 권한까지 전부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각종 복지관이나 양주시에 3개의 복지관이 있죠. 그다음에 자활센터나 기타 등등 어린이집 등 해서 위탁 준 결과를 보니 엉망진창입니다. 이게 뭐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 그런 거는 좀 그 과마다 그 예산을 집행할 때 좀 잘 살펴보기로 하고요. 위험합니다. 지방자치법 제 104조에서는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사무적 일부를 산하기관에 위탁을 주게 돼 있어요. 상위법에. 그리고 양주시 조례가 있죠. 양주시 조례에도 양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도 대상 기준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입니다. 제4조. 그밖에 다른 거를 줘서는 안 됩니다. 근데 예산을 주고 예산을 전체 예산 중에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그냥 던져주고 집행기관이 예산을 이렇게 적절하게 잘 쓸 수 있도록 집행을 해줘야 되는데 그 권한까지도 다 수탁기관에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어떻게 쓰여 있는지 이게 점검을 하시는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2021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고 그 많은 기관에 위탁 사무를 주실 때는 어떤 적절한 통제할 수 있는 권한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위탁 기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네네.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지 좀 그 도출을 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전 시간에 그 사회복지과의 안순덕 의원님이 질의를 적절하게 잘 해주셨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좀 궁금한 사항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복지관 있죠, 복지관. 네. 네, 복지관이 3개가 있습니다. 네. 그 3개 중에 그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있고 각각 그다음에 뭐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비율로 나눠지나요? 그 복지관에 위탁을 줄 때 다른 위탁도 마찬가지지만 그 인건비하고 운영비 위주로 그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또 하나가 뭐 있던데
뭐 예를 들면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하면 그 지금 전 시간에도 지적을 하셨는데 거의 다가 대부분은 다 인건비가 맞아요. 인건비 사업으로 그렇게 흐름이 가지만 이거는 해도 너무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무를 보는 운영비의 적절량, 그다음에 인건비의 어떤 양, 그다음에 뭐 이렇게 나눠져서 좀 적절하게 예산이 좀 흘러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그 21년도에는 아무리 계약서에 그런 내용은 없었지만 조례로 규정이나 규칙에 묶어서 좀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아까도 답변 드렸지만 그 신규 위탁이라든지 재위탁할 때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담아서 이렇게 그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네. 그 복지 지원과 한번 보겠습니다. 복지 지원과는 예산을 심의하시고 예산을 보시고 관리 감독을 하시죠. 네. 네. 그래서 복지 지원과에 보면 예를 들면 그 점검이나 그 감사는 예산을 집행하시고 하십니까? 일단 그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연 그 2회 정도의 지도 점검을 하고요. 네. 나중에 이제 다 보조 사업일 경우 그 정상 감사를 실시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신 적은 있나요? 그 세부 사업별로 다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감사는 누가 합니까? 감사 담당 기능은 직원하고 팀장이 나가서 합니다. 그 점검표 말고 감사를 한 결과가 있으면 감사 결과를 좀 가져다 주시고요. 네. 어쨌든 제 뭐 처리 상황의 감사에 대해서 연 1회 감사를 반드시 하여야 된다라고 조례에는 돼 있어 명시에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도 점검과 감사는 좀 다릅니다. 차이가. 그러니까 그 감사한 결과를 좀 가져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 예를 들면 미리네 공동체의 그 점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미리네 공동체라는 데가 있는데 차량 근무 일지 중 12월 13일부터 747km에 대한 내용이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차량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근무 날짜에 어떤 복지원 같은 경우에는 근무 날짜에 미근무 일자 2명이 미근무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출퇴근하는 차가 이용해야 하며 공용 차량 관리가 철저히 요구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요 한 장밖에 안 봤어요. 다른 거는 뭐 이렇게 두꺼운 거는 잘 볼 수도 없어서 그래서 다른 복지관들은 어떻게 다른 위탁 준 곳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를 살펴보니 그 장애인 단체에다 위탁 준 데 있죠. 장애인 단체요. 네네, 장애인 단체에 사업비를 위탁 준 곳이 있습니다. 페이지 수가 290페이지 보겠습니다. (290페이지부터) 페이지 292페이지까지 그 세부 사업 내역서를 보니까 여기에서 장애인 단체 중에서 차량 관리를 유독 많이 세부 책자 292페이지 볼게요. 그 전체 예산이 장애인 단체 총연합회 운영 지원을 해라 해서 2020년도에는 1억 7천이고 2020년도에는 1억 9천을 예산을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장애인 도우미 차량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장애인 도우미 차량이 그 2,500만 원을 210만 원씩 12월 2,500만 원을 지급하셨어요.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보실 때까지 좀 과장님께 좀 질의 드릴게요. 그 일반 일반 수용비에서 사무용품 구입비를 사시는데 각각 단체마다 다 다릅니다. 매달 23만 원씩 들어가는 단체가 있고 그 세 개 단체에다 주는데 또 하나는 뭐 60만 원씩 들어가는 단체가 있고요. 이 단체마다 다 다릅니까 기능이? 예, 복지지원과정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단체별로 회원 수도 다르고 네. 사업의 양도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다릅니다. 그 각종 수수료도 있어요. 수수료가 뭐 5만 원씩 12회가 나갔다는데 이 수수료는 무슨 수수료를 말하는 거죠? 거기가 빌딩에 입주를 해 있어가지고요. 그 정기적으로 주차료를 낸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주차 요금입니까? 수수료가?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되는가를 본의원은 좀 의심이 좀 들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그 95만 원씩 나가는 부분도 있고 뭐 제세가 65만 원씩 6만 5천 원씩 뭐 이래 나가는 것도 있고요. 각자 다른데 그 부분은 차량 보험료하고 차량 검사비 이런 겁니다. 그 상여금 및 명절 휴가비 보겠습니다. 294페이지에 보면 그 85만 원씩 이해가 나가는데 명절 휴가니까 추석하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이해가 나가는데 한 명에게 지급이 돼요. 이 한 명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 통합사무실에 보면은 그 간사가 5명이 근무하는데요. 네. 그 중에 이제 단체별로 그 연합회 한 그 명, 명절 휴가비는 얼마까지 줄 수 있습니까? 금액을 어디 정해서 제한되어 있는 건 아니고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예산의 범위면 85만 원씩인데 한 번에 85만 원을 줬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한테. 네. 그 명절 휴가비 이게 가능한 겁니까? 아무리 예산의 범위에서 줄 수 있지만 그 조례에 보면 감사를 할 수 있고 수탁 기관의 어떤 운영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다 보시는 거예요? 그냥 뭉뚱그려서 예산 얼마 그러면 집행해라 주지 마시고 이런 거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일반 수용비에서 소모용품 구입비에서 답례품을 구입하겠대요. 185만 원짜리를. 답례품이 뭡니까? 어느 부분을 그럼 말씀하시는지. 294페이지 말하는 거예요. 민간행사 보조비, 사업비. 그 장애인 날 행사를 하면서 행사 끝나고 거기 오신 분들한테 그 기념품 나눠드리는 겁니다. 또 그 아래 보면 답례품을 120만 원짜리 1회를 구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놈은 답례품을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해요? 행사를 하게 되면 그 행사에 따른 그 참석자들한테 그 나눠드리기 위해서 단품을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 옆에 그 중간에 보면 또 행사용품 지급비에서 나눠주는 게 있어요. 과장님. 잘 살펴보시고 이런 거는 좀 통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하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297페이지에 보면 임차료가 있어요. 설치 물품을 하시겠다는데 설치 물품을 65만 원짜리 1회를 하시겠대요. 29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어느 단체는 금양비가 60만 원씩 지급이 되는데 이 단체는 금양비를 90만 원씩 1회 하고 40만 원씩 2회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다 뭐죠? 그리고 298페이지면 차량비, 유류비가 있는데요. 47만 5천 원씩 12월을 지원을 해서 전체 예산이 5천만 원입니다. 500만 원입니다. 570만 원. 그리고 그 아래 차량비가 84만 1천 원씩 4분기 지원해서 소모품을 사겠다는데 336만 원어치로 뭘 소모품을 사요. 무슨 차량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기름 넣는데 매달 47만 5천 원씩 들어가나요? 각각 단체가 다 이런 식이에요. 각각 단체가. 이게 복지문화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다른 단체는 더합니다. 지금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책자에 실린 내용만 이런데 이 지도 점검에서도 나왔잖아요. 어떤 차를 몇 킬로를 더 탔다. 이런 것까지 발견될 정도면 어떻다는 겁니까 이게.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도 반드시 감사를 하여야 돼. 14조 처리 상황 및 감사입니다. 시장은 민간 위탁의 처리 결과에 대해서 매년 1회 반드시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다 됐으므로 이러한 부분은 철저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고 예산을 집행할 때는 반드시 수탁 기관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 기관이 예산을 집행해 주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국장님, 네, 지금 우리 의원들께서 지적했듯이 네. 복지 예산이 지금 우리가 지금 뭐 40%대 이렇게 예산을 좀 쓰고 있잖아요, 그죠? 네. 네, 지금 보면 줄줄 샌다는 그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줄줄 샌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좀 꼼꼼히 좀 따져서 집행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주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좀 잘하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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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성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승표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냥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뭐 꼼꼼히 잘 공부들 열심히 하셔가지고 국장님 아주 그냥 땀 빼시네. 258조 청년 기본소득 청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여기 예산이 이렇게 쭉 청년 뭐 이런 기본소득이라든가 뭐 정책위원회 청년 동아리 이렇게 해서 몇 가지가 안 되네요. 그렇죠? 실장님. 네, 일단 저희가 이제 청년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올해 이제 1차년 내년에 이제 1차년도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난번에도 청년위원회 우리 이제 개최했지만 하여튼 이런 사업들을 조금씩 이제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별도로 우리 청년위원들의 위원님들이라든지 그런 분들 아이디어를 받아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31개 시군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 청소년을 그러니까 청년을 하는 과가 있나 했더니 없고 도에만 있더라고요. 네, 도의 청년 정책과가 그런데 이게 보니까 다른 데는 한 군데에서 하는 데가 좀 많더라고요. 네. 예? 한 개 과에서 아주 전문 팀이 있어서 하는데 우리도 지금 여기 청소년까지 하면은 우리 뭐 체육과도 있고 체육 청소년과도 있고 네, 지금 예 사회복지과에도 있고 우리 일자리에도 있는데 대략 보니까 일자리 쪽에 들 많이들 가 있더라고 한쪽에서 우리도 이게 지금 조직을 언제 우리 조직 개편을 언제 하죠? 그래서 그것까지는 제가 네. 잘 이런 걸 원스톱으로 우리 지금 청년들도 그때 뭐 국장님 보셨겠지만 이렇게 양분화가 돼 있으니까 청년들도 힘들어하거든요. 네. 이걸 어떻게 뭐 우리 부시장님 이하 이렇게 해서들 상의를 해서 한 개로 해서 이렇게 좀 운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걸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하여튼 지난번 그 조직 개편 때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협의가 됐었습니다. 이제 협의가 됐는데 이제 그 일자리 경제과에서는 어떤 일자리 관련 청년들의 일자리 관련 하다 보니까 일자리는 또 그 일자리 경제과에서 한다 그리고 전체적인 정책에 대한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돼 맞는다 이래가지고 다 합치질 못했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그 협의를 해서 그 청년 관련 업무가 한 부서로 그 일원화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이게 보니까 우리가 지금 그 청년 인구가 한 18% 16% 되나요? 예, 그 정도 되는. 예, 이게 직원 인구가 아니거든요. 네. 우리 뭐 날마다 얘기하듯이 청년은 미래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걸 한번 일어나 시키는 방안을 이게 사업 봐서도 청소년과 청년이랑도 겹치는 그게 있거든요. 나이가. 그러니까 이걸 한번 진짜 심사숙고해서 좀 좋은 방향으로 좀 한번 이 사업 봐서는 합쳐도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네. 예? 우리도 한번 우리 다음번에 시도 조직 개편했을 때 의회에서도 그런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하시든 반영토록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청년들 일이 일어나될 수 있게끔 한번 좀 도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30쪽.
아동 보호 시설 이거 국장님 우리가 이거 꼭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되나요?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말씀. 예, 보호 시설이요. 일단은 뭐 저희가 지금 그 나사라 청소년이라든지 광명보육원, 한국보육원 이런 보현, 뭐 연꽃동산 이런 데다가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이런 부분들이 그 다 그 아동 그 보호 시설이라든지 양육 시설로 도에서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예, 예, 거기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뭐 보육원 지금 뭐 광명 보육원은 지금 없잖아요. 지금 운영은 안 되고 있는데 그 다음 내년부터 다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말썽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 네. 근데 이건 뭐 아동 그 양육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원 조례안이라든가 이런 게 좀 괜찮아요. 네. 뭐 보현 연꽃 동산 뭐 여기도 좀 뭐 그렇고 우리 나사로 청소년 집이 이게 사실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니잖아요, 업무가.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복지 시설에 지원해 주는 거 보면 뭐 경기도에서 지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원 비율이 상당히 시군에다가 부담을 주는 그런 경향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아주 전체적으로 도에서 지원 비율이 더 그 높게 책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게 전국적으로 이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우리 경기도에는 우리 양주시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자, 전국적으로 이게 몇 개나 갖고 있습니까? 이게? 전국적으로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해봤는데 거의 이게 그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한 9개 한 10개 정도 됩니다. 타 지역입니다. 타 지역. 우리 경기도에는 없으니까. 다른 데에서 지원을 한 몇 프로 할 것 같습니까? 국장님. 정확하게 제가 잘 이걸 진짜 잘 생각하시면 돼. 이거 뭐 먼저 뭐 7대 의원 때서부터 계속 얘기가 나와서 그때 이게 운영비도 안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 30% 매칭이 하나 정도 되고 나머지는 하나. 우리가 10% 정도 도에서 지원해 주나 봅니다. 예? 네. 대략. 이게 사실 문제점이 있거든요. 이게 여기 나사로 이제 가보셨습니까? 네, 가봤습니다. 그게 족벌 체계입니까? 아니면 남남 체계? 유능한 사람들이 다 뽑혀서 들어온 겁니까? 일단 뭐 채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그 따져보진 못했습니다.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에서 하는 예? 타도에서 하는 것도 보셔야죠. 10% 지원해주면 잘해줍니다. 내가 거기 환경 개선을 해가지고 이번에 그 도로인가 건물인가 들어왔었죠. 우리 명시를 시킨 거. 네. 예? 자, 그 국가에서 25%, 도에서 50%, 우리 시가 25%짜리죠. 저 그거 안 하려다가 그래도 국비가 75% 들어오니까 네. 그래도 그냥 꾹 참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뭐 사업 못해서 이제 넘어가는데 이게 우리 시가 과연 거기 뭐 아버지 뭐 쭉들 다 집안 식구들이 다 있잖아요. 이게 예? 그걸 왜 우리 시가 그걸 70%를 다 됩니까? 도에서 하든가. 그 불법 건축물은 없습니까? 거기 한번 나가 보셨어요? 거기 나가 보신 분, 과장님 나가 보셨나? 여성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 불법 건축물 없앴어요? 네, 불법 건축물을 일정 부분을 없애고 그 아동보호 치료 시설이 아동복지 시설로 양주시에 18년도에 신고를 하면서 불법 건축물을 없애는 걸로 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싹 다 없앴습니까? 가서 네. 보니까 제가 한번 다시 또 가보겠지만 이거 국장님 하여튼 이거 생각을 다시 잘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 뭐 우리 저 신문에도 나오고 저 방송에도 나오고 아시죠? 네. 응?
이게 꼭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일이 아닙니다. 왜 법무부에서 하는 거를 법무부 조례 보셨습니까? 1인 3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개인 사업 저희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에서 할 일을 왜 우리가 자꾸 양주시에서 이걸 자꾸 합니까 이걸. 도에서 31개 시군에서 다 나눠서 하든가 아니면 타 도처럼 한 10% 정도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네, 네. 예? 꼭 좀 이거 좀 찾아보시고 네.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해 주시면은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거. 예? 이거 좀 네, 한번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52쪽) 어린이집 보육교사 교통비 지원. 이거 우리 언제까지 해줘야 됩니까? 이 취지는 주신 취지는 잘 아시죠? 이 취지가 뭡니까? 이거 주기 시작한 취지가. 이 그 보육교사 직원에 대한 그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 다른 거에 비해서 그 급여가 낮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 그러니까 대한 취지 지금 그런 사람 그거는 맞지가 않고 이거 맨 처음에 지원해 줬을 때 취지가 뭡니까 이게? 홍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예예. 이제 양주시에서 처음에 교통비 지원한 사항은 예. 타시군 밀집 지역보다는 교통 편의가 좋지가 않고 예. 그렇기 때문에 농촌 특별 근무 수당이라 그래가지고 영유아보육법상에 11만 원을 교사당 1인당 11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예. 그렇다 보니까 동지역에 해당되는 교사들이 예. 농어촌 지역에서 근무를 하려고 그러지 예. 이 수당 11만 원이면 사실 월별로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동가 면지역에 인접한 지역은 면지역 예. 이런 데 가서 농어촌 지역에서 근무를 하려고 바로 뭐 당일날도 저 안 나와요. 그리고 출근을 안 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동지역 그쵸. 지원 교사들한테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성립시킨 사항입니다. 예. 좋습니다. 뭐 맞습니다. 그때 당시엔 맞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인력 보충이 힘듭니까? 교통이 그렇게 저거 합니까? 네, 이제 교통 이게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네, 잠깐만요. 뭐 알겠습니다. 뜻은. 근데 이거를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더 어렵고 더 힘든 직장 댕기는 우리 젊은이들 더 많습니다. 이거보다 더 월급도 적게 받는 친구들. 예? 지금 청년들은 그나마 일자리도 없어서 펑펑 노는 친구들 엄청 많습니다. 예? 자, 우리가 다 이렇게 여러모로 하여튼 지원을 해줍니다. 예? 우리가 지금 어린이집에 보통 많이 지원해 줍니까? 여기 쭉 그 뒤로 보면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거 우유 급식비 6억 얼마죠? 네? 이렇게 다 지원해 주겠습니다. 애들의 교육에 대한 거 네? 우리 시가 뭐 적게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다. 네? 이것 좀 한번 생각 잘 해보시고 이거는 그때의 취지랑 지금이랑은 현실이랑은 다릅니다. 또 355쪽 공립 어린이집 시설 개보수 7천만 원. 이게 뭡니까 이건? 이거는 그 남면 어린이집에 하고 봉암 어린이집에 그 시설을 개선이 필요해서 그 출입문 교체 공사하고 그 외벽하고 놀이터 개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직접들 가보셨습니까? 저희는 우리 부서는 뭐 이런 견적서만 들어오면 그걸로만 끝나는 것 같아요. 현장에 가보질 않으시는 것 같아. 응? 뭐 이렇게 새 걸 좋아하시는지. 그 다음 페이지에 우리 민간
그 다음 페이지. 민간 가정 민간 어린이집 개보수 이력이 잡혔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건 또? 우리가 남이 사업하는데 우리가 다 해줘야 되는 겁니까 이거? 이제 요 부분은 그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일단은 공립뿐만이 아니고 민간에 대한 어린이집 개보수 비용도 시에서 좀 일부 그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그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년도에 일부 하여튼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 개보수를 하려고 지금 저희가 예산 국장님.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예. 국장님, 민간 어린이집도 좋고 다 좋습니다. 다 해주면 다 좋겠죠. 그럼 우리 저 양주시에 있는 어린이 태권도 도장이고 어린이 학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이거 해줘야 되는 겁니다. 공평해야죠. 해주려면. 그렇죠? 공평해야 되잖아요. 다른 데는 안 어렵겠습니까? 다른 데 원생이 없어서 지금 태권도 학원이 우리 양주시 몇 개가 문이 닫았는 줄 아십니까? 거기도 그럼 다 해주셔야지. 이런 거를 똑같이 해줍시다 그러면. 똑같은 조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똑같이 해줘야지 남들이랑 다른 그 어린이를 그 교육시키는 기관을. 요것도 생각 좀 잘해 보십시오. 이거 개인 사업에 자꾸 우리 시비가 들어간 데는 다른 개인 사업에도 똑같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401쪽) 체육단체 육성 지원에서 예산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이게 왜 이렇게 어디서 많이 올라갔습니까 이게? 일단은 저희 그 시민축구단에 대해서 조금 한 2억 8천 정도 이렇게 그 인상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축구단, 우리 시민축구단 이거 그 우리 규칙들 보셨습니까? 시민축구단의 그 규칙 거기 그 내규 걔네 그 양주 시민축구단의 그 다 봤어요? 목적이라든가 이런 거? 예, 과장님 말씀하시면 말씀해 보세요. 목적 보셨습니까? 네, 체육총선 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 K3 시민축구단은 물론 내부 규정도 있지만은 이제 대한축구협회의 규정을 이제 준수해서 따라가고 있거든요. 네. 네. 그 저희가 만든 겁니까? 일반 시민들이 만든 겁니까? 처음에 우리가 2008년도에 이제 창단할 때는 예. 그 시민들 위주로 이제 창단을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게 시민들이 잘 하다가 어려워지니까 우리 시가 이제 자꾸만 이 보조금을 늘려주는 거죠. 이제 전체적으로 시민구단을 이제 유지시키려다 보니까 이 지금에 있는 그 선수로는 그 유지가 안 되고 어느 정도 실력이 있고 이제 그런 그 체육 선수들을 영입을 해서 그럼 이게 저 지금 양주 시민 축구단이 우리 양주시 겁니까? 아니면 시민 그쪽 그 시민 구단 겁니까? 당연히 양주시에서 지원을 해준 거니까 양주시 거라고 봐야죠. 아니 정확하게 이걸 선을 지금 나누셔야 돼요, 국장님. 자, 양주시가 하는 거냐? 아니면 시민 구단이냐? 양주시에서 하는 겁니다. 이제 양주시에서 하신다 그런 거죠? 네. 예? 그러면 내년엔 6억 8천에 하면 네? 여태까지 거기 저 수입 들어온 게 어떻게 됩니까? 양주시에서 했으면 여러 가지 수입 들어온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수입 들어온 거 없으니까 광고 이런 거에서. 체육청소년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금년도 올해 2000년도에는 우리가 시에서 보조해 주는 건 4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수입이 들어온 거는 각 그 기업체에서 일부 들어온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 봄에 3천만 원 기업체에서 지원을 해준 게 있었고 나중에 이제 연말이 되고 정산을 할 때 우리가 각 들어온 거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 거라면서요. 우리 양주시 거라면요. 후원 들어오는 게 다른 데로 들어오면 그건 말이 안 되지. 양주시 거라면. 양주시에서 후원 받아도 됩니까? 법상? 의원님 그 양주 아니 그거만 그냥 길게 가고 싶지 않으니까요. 우리 양주시가 후원 받아도 돼요. 그렇게 3천만 원씩 우리 양주시 거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요거 좀 잘 좀 살펴봐 주십시오. 이거 예산이 알겠습니다. 시민 구단인지 양주시에서 운영하는 양주시청 축구부인지 축구단인지 정확하게 해서 이거 판명해 주시고 이런 예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예? 하여튼 수고했습니다. 시간이 다 되는 관계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황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제 복지 예산이 엄청 많이 늘었네요. 네.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실은 이 복지 예산이 이렇게 늘다 보니까 사실 복지 예산 문제점도 많죠. 문제점이라면 뭐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뭐 좀 복지 예산이 뭐 센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하여튼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41.32%의 양시 일반에게 41.32%가 해당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내년도 신규 사업도 꽤 많네요. 일단 내년도 신규 사업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복지문화국에 한 11가지 사업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투입된 부분은 없고 일부 이제 용역비하고 설계비 정도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어쨌든 뭐 용역비가 됐든 설비가 됐든 이제 시작하는 단계 아닙니까? 만약에 예산을 세운되면은 이게 사실 뭐 복지 예산이 아까 말씀 좀 너무 많다 보니까 신규 사업도 사실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지금 국장께서 설계비, 용역비 뭐 등등 말씀하셨는데 이러다가 보면은 아마 복지 쪽으로 예산이 양시 예산이 막 그쪽으로 아주 다 갈 것 같아요. 뭐 41.32%면 뭐 내년 후년이면 뭐 45%는 되겠네요. 복지 예산 쪽으로. 어쨌든 간단 명료하게 질문하겠습니다. 265조. 민간단체 운영 보조 사업비가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265조. 노인단체 활동 지원 말씀하시는 예, 예. 거예요? 노인단체 활동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기 우리 대한노인의 그 지혜 건물 그 유지 보수 비용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유지 보수비인데 네. 그러니까 신규 올해 사업비는 없는데 내년 사업이 1억 7,300이 뭐 이거 안 맞는 소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거 말씀? 265조. 265쪽이요. 네. 대한노인의 양주시 지혜 운영 지원해 주시는 거 말씀하시는 예, 예. 운영 보조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영 보조비가 네. 올해 사업비는 없는데 내년 사업비가 1억 7천. 올해 사업비가 없는 건 아니고요. 요게 그 통계목이 사회복지 그 사업비 보조에서 민간단체 운영 법정비 보조로 이렇게 그 목이 변경되는 바람에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거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사실은 뭐 의원들이 일일이 체크를 안 하니까 그렇지 이렇게 간단 보면은 그 영의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네. 질의한 내용입니다.
뭐 민간 보조 단체 그거는 뭐 인정을 할 수 있어요. 뭐 이거는 뭐 매년 하던 건데 네. 이 올해 예산이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네. 267쪽 그 카네이션 사업하는 거 있죠. 네. 지금 뭐 덕계 12통하고 해암 1통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뭐 모르겠으면 해암 1통은 뭐 자주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해암 1통 사업이 주로 뭐 하는 겁니까 거기는? 거기는 그 아마 그 일반 기업체에서 그 뭐야 부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떼어다가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뭐 일반 기업체에서 그거를 뭐 예를 들어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사실은 좀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덕계 12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청소를 한다든가 또 청소하면서 고철을 주워서 고철을 사업비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는 진짜 사실은 뭐 좀 검토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 뭐 덕계 12통 같은 경우는 진짜 그 어르신들이 청소도 다 깨끗이 하시고 거기에 고철 같은 게 뭐 여러 가지들을 고철을 만들어서 그거를 수입을 올리고 그런 사업들 그런 사업을 좀 추진을 해주세요. 저 해암동도 뭐 해암동은 뭐 자연불악이니까 뭐 그런 게 사실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추진해야지. 거기도 뭐 청소 같은 거 그런 건 안 하잖아요. 네. 그죠? 네. 주는 그런 사업들을 좀 저기 해암일동도 그런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시기. 네, 하여튼 운영 방법을 좀 달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뭐 268조. 그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네. 예산이 늘었네요. 네, 일부 좀 그 대상자도 늘고 단가가 좀 인상이 됐습니다. 근데 경로식당 무료급식 잘 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락 배달하는데 배달. 아니 배달을 하는데 4천만 원씩 늘었기 때문에 뭐 인원이 늘어서 그런 겁니까? 뭐 일단 급식 단가가 2,700원에서 3,000원으로 늘었고요. 급식 일수도 하루씩 그 늘어났고 대상자도 한 1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뭐 그 문화복지국이 이렇게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이 예산이 삭감된 거 보면은 한심스럽습니다.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이거 이렇게 삭감해가지고 무슨 저기 뭘 이익이 된다고 이렇게 이거 조그만 예산들을 삭감합니까 이거를? 그 부분에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다른 그 재원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조 사업이라든지 행사성 경비를 일괄적으로 이렇게 삭감한 거로 이렇게 했습니다. 차라리 그런 사업을 삭감하지 마시고 차라리 어차피 뭐 도로 사업비 뭐 1억이고 2억 삭감해서 하는 게 훨씬 낫죠. 부시장님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이거? 이 주로 사업비를 보면 그냥 뭐 10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 그게 엄청 많아. 이게 뭐 꼭 문화복지국뿐만 아니라 각 실국 전체적으로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정 부분 적은 금액이 좀 삭감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보면 여태까지 예산 심의하면서 100만 원, 200만 원, 한 번 50만 원도 삭감을 해. 아, 정말 이런 것은 뭐 조금씩 삭감해서 뭐 디콜 뭐 태산된다는 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산 이게 뭐 조금 삭감하는 것보다 차라리 뭉퉁거리 예산 하나 삭감해서
그 예산을 좀 삭감해서 뭐 추경대 세워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거 보면 쭉 한번 읽어보니까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쭉. 앞으로 부시장님 이런 사업들은 본인이 판단할 때는 좀 뭐 하나 사업을 정해서 좀 그런 걸 삭감을 하고 차라리 이런 사업들은 삭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경로당 기능 보강 사업 275쪽입니다. 많이 줄었네요. 275조. 경로당 기능 보완 및 환경 개선 사업비. 네네네.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그 예산 규모가 이제 적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추경에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직 이런 사업들은 본 예산 세워서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저번에도 그 뭐 안전교통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거 삭감하고 또 해주고 그 추경 때 세우고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경로도에 뭐 사실 뭐 잘 가진 못하지만 가면은 전부 다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 차라리 예비비라도 좀 둬서 뭐 쉽게 해서 뭐 김치 냉장고라든가 뭐 냉장고라든가 고장 나면 어르신들 그냥 의원님들한테 말씀하고 사실 그게 안타까운 거거든요. 사실은요. 의원들도 뭐 사실 예산 없으니까 또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들은 한번 좀 뭐 예산을 뭐 예비를 좀 둬서 좀 이런 사업을 좀 할 때마다 좀 예산을 좀 지원해 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전체적으로 뭐 일자리 사업이 많다 보니까 뭐 예산이 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271쪽 그 하늘돌 공원 이건 또 삭감이 됐네. 2,800만 원. 네. 하늘돌 그 운영관리 사업 2,800원 삭감됐네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277조. 7조. 여기는 그 작년에 그 시설 보수하는 금액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다 그 완료가 돼서 그 비용이 빠져서 그 2,800만 원이 그 삭감된 상황입니다. 그 전자에 반려견 뭐 간판 좀 해달라는 걸 해주셨습니까? 네, 지금 해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뭐 가보자라서 모르겠는데 한번 제가 가보겠습니다. 네, 네. 그 밑에 공설묘지 재개발 사업 예산 1억이 섰는데 이건 어디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가남리하고 도화리 상수리 그 우리 공설 묘지를 분묘 이장해서 일부는 뭐 그 저희 그 공공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으면 하고 나머지는 매각을 해서 그 시 재원으로 확충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다 다시 할 거 아닙니까 그거? 일단은 거기에 있는 그 분묘들은 다 이장하든지 그 화장을 해서 다 그 옮기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할 겁니다. 그 어디다 옮깁니까? 일단은 그 무용고묘 같은 경우는 다 이제 화장해서 없애는 거고요. 기존에 이제 거기 그 유영교는 그 공고를 해서 딴 데로 이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다른 데는 자리를 잡았어요? 위치를? 아직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위치도 안 잡고 무조건 뭐 아직까지 저기 하늘들공원에 그 여유 그 분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유도를 하고 추가로 이제 그 하늘들 저희 시립 그 공원묘지를 별도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원묘지 추진하면 지역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기존에 하여튼 적정한 부지를 찾아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지금 예산이 뭐 재개발한다 이렇게 서서 질의한 내용이고요. 그 하늘돌공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하늘돌공원은 그 몇 년 정도 있으면 그거 다 찰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요 근래로 하면 한 5년 정도면 다 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 후에는 또 다른 데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판단할 때는 그 주변에 그 임야가 있으니까 뭐 팔지 안 팔지 모르겠지만 그쪽으로 좀 유도를 하면 그래도 민원은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도 그래도 임야 쪽이 좀 꽤 있잖아요. 야산 임야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좀 검토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335조. 어린이 문화센터 건립 뭐 3억을 세웠는데 뭐 설계비하고 뭐 시설 부대비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뭐 예산이 이제 만만치 뭐 예산이 총 예산이 64억 정도 들어가나요? 네, 빠른 시일 내에 예산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주기 바라고. 네, 그다음에 옥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정도 빠른 시일 내에 매입해서 좀 네.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44쪽) 그 육아종합 지원센터 올해 사업을 좀 많이 했습니까 여기? 육아지업 올해는 그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코로나19 때문에 주로 이제 비대면 사업을 많이 추진했습니다. 비대면 사업하면 예산을 다 이렇게 씁니까? 일단은 뭐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는 부분들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내년도 거는 그 비대면 사업으로 해서 그 예산 편성이 된 건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운영했을 때 이렇게 그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여기도 아니, 이제 거의 인건비가 주로 이제 되겠습니다. 아니 다른 사업들은 줄었는데 이거는 또 늘었네 400만이나. 여기는 제가 뭐 우리 그 사회복지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한 0.9%인가 전체적으로 다 늘었어요. 그 부분 반영한 겁니다. 중요한 부분은 지금 뭐 육아종합 지원센터가 뭐 잘 운영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비대면을 하면서 이런 예산을 5억씩 투자한다는 건 쉽지 않은 겁니다.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뭐 협력단하고 같이 계약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거 문제점이 큰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비대면 하면서 예산을 올해하고 작년하고 비슷하게 세웠다는 것은 문제가 커요. 이거. 거기에 전체적으로 이제 인건비가 이제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요. 인건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인건비 총 얼마입니까 이거? 여성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인건비가 20년도에 지금 추경까지 합해가지고 4억 8,600만 원 계상됐습니다. 그러면 사업하는 것도 별로 없네요. 대부분의 이제 민간이 딱 하는 부분들이 인건비가 보통 80%, 85% 하고 나머지 한 20% 내에서 사업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인건비가 80에서 85% 된다면 이거는 뭐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인원을 줄일 수는 없는 겁니까 이거? 이게 이제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 영유아보육법상의 법정 사무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제 대부분의 뭐 사업들 자체가 이제
가정 양육 지원 사업이라든가 어린이집 지원 사업 그리고 경기도용 보육 컨설팅 사업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때문에 줄일 수는 없고 더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니 본연이 왜 그런 말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대면을 하면서 일 들어 가지고 인건비가 80에서 85% 되고 실제 사업은 뭐 85%면 15% 되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연이 뭐 행감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소독약도 어린이집한테 막 글로 육아종합 지원센터로 가지러 오라는 그런 얘기도 본연이 말씀드린 적 있었죠. 예? 그런데 무슨 인건비가 뭐 하십니까 지금 사실 뭐 어느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건비가 80% 내는 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비대면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뭐 어린이집 와서 무슨 뭐 학부모들 와서 무슨 사업을 한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런 사업을 안 하면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럼 뭘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근데 대면은 안 하지만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거 직원이 예. 몇 명입니까 여기? 저희 24명입니다. 아유 걱정됩니다, 걱정돼. 24명 중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80에서 80% 인건비를 주고 15% 정도를 사업을 한다. 진짜 이거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이거? 예, 의원님 24명 중에는 대체교사 12명에 대체교사 관리자, 시간제 보육교사 아니 대체 교사가 됐든 무슨 교사가 됐든 어쨌든 24명에 대한 인건비 아닙니까 이게? 네. 그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응? 사실 대면으로 해서 한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응? 뭐 시설관리공단처럼 차라리 사업 못하면 어디 가서 봉사라도 하셔야죠. 이런 것들을. 어쨌든 걱정이 되고요. 이런 것들은 검토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간도 안 됐다고 주고 있어요. 일단 저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황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죠. 임재근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2시부터 회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